그래서 설사 최악의 경우에 재판에서 지고 그 더불어민주당의 저 대단한 개딸들의 공세 이런 것 때문에 판검사들이 겁을 먹어가지고 어떻게 돼가지고 지거나 아니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되거나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당하는 그런 불행한 사태를 일시 겪는다고 할지라도 윤석열은 궁극적으로 승리자가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나오면서 강력한 대통령의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봅니다.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또 하나는 오늘 아침에 조국 전 의원이 조국 혁신당 대표가 2년 형기를 채우러 감옥소에 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멋있고 좀 타고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여성 팬들도 많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양반에게서 어떤 도덕성과 정의감이 너무 일방적이야. 재패간 이유가 뭐냐? 자기 딸, 아들 좋은 학교 넣기 위해서 문서 조작하다 걸렸어요. 뭐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심을 흔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큰 소리 빵빵 치고 갔대요. 그런데 더더욱이나 가관인 것은 그것을 마중하는, 전송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이 우리가 정권 잡으면 조국이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이러고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참, 법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오만하기 짝이 없어. 근데 조국과 박지원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생장 환경이나 사고방식이 아주 비슷합니다. 유유상정이라고 해서 그렇게 격려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오늘 한동훈 대표가 사퇴를 했는데 후회하는 것이 전혀 없어요. 부끄럼도 없고. 한때 저는 그 한동훈 대표에 좀 기대를 걸었습니다. 왜? 국민의힘 주변에서 참신하잖아요. 스펙도 좋고.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인물이 될 수도 있겠다 하고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좌파다고 자꾸 몰더라고요. 그래서 여보시오, 좌파를 너무 세게 모는 것은 거의 일종의 미국의 메카시즘 비슷한 겁니다. 증거가 있어야지. 뭐 친북 활동을 했다거나 무슨 친북 단체에 개입했거나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사고방식으로 좀 진보적으로 얘기한다고 좌파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입장을 취했죠. 그런데 요새 한동훈 대표의 그런 인간적인 연줄이 조금씩 나오기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PR하고 또 자기 부인을 동원해서 이렇게 뭐 당 게시판뿐만 아니라 이런 데서 드루킹식의 아주 김경수 의원이 옛날 관계했던 드루킹식의 그 게이 PR을 했다는 좀 부도덕한 일도 나타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 사람이 없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 하는 입장을 취했는데 두 번째 대통령이 성명서를 발표한 직후에 그때 아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갑자기 나와서 대통령의 그 발표문을 반박을 하는데 다음 얘기는 절대로 봐줄 수 없는 발언입니다. 뭐냐? 방금 내가 들었는데 그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획책했다는 것을 자백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와, 내란 자백. 아니, 윤 대통령하고 철천지 원수로 정치적인 정적이 된 사람도 쓰기 어려운 말인데 그래도 20년 이상을 형이야 아우야 하면서 같이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이 밑에 사람이 윤 대통령에게 내란을 자백한 거라는 얘기는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이 나쁜 자식 그랬습니다. 한동훈은 다른 거 다 그만두고 고발은 하나로 물러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그가 어떻게 컴백할지 어쩌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은 한동훈 없는 국민의힘 좌우할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겁니다. 그래도 찾아보면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이재명 경우에도 저는 이재명의 당내 그 경쟁자들 있지 않습니까? 뭐 세 사람의 총리라든가 무슨 뭐 경기지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갔다가는 완전히 이재명한테 그냥 다 뺏겨버리는 것 같으니까 이번 탄핵 투표에서도 약간의 반란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숫자를 분석해 본 결과 없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재명에게 상당히 겁을 먹은 것 같아. 잘못해가 삐끗해가 그런 표시만 나오면 이게 당하거든. 그래서 이번에는 한동훈 휘하의 소위 친한파 12명이 탄핵을 찬성하는 것으로 그 표가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요새 뭐 간단히 무슨 어디 여론조사에도 조금 나온 것 같습니다만은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 고향이라고 불리우는 호남, 전라남북도, 광주 여기에 생각보다 이재명의 인기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현재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엊그제 뭐 조사하는 것에는 이원식 국회의장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의 앞날이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재명의 난이라고 이름을 붙인 사람입니다. 지금 이 난리는 정부 고위 관리를 22명이나 검찰 판사까지 막 탄핵을 하는 이런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돼. 그래서 그 내란의 혐의를 받는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내란을 벌였다고 난리를 치고 거기에 끈들끈들 떨어대면서 집권당에 대표한다는 사람이 그래 내란 적수가 맞소 이러고 앉아있으니 이놈의 정치가 도대체 어디로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마침 그래도 박찬종 의원이 오늘 발표한 것을 봐서는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해산 청구를 헌재하라고 주장하는 선생님 신선한 제안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180일 안에 한국의 정치가 요동칩니다. 그리고 이것이 긍정적으로 한국 사회의 변곡점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개판에 이기든 지든 윤석열은 영웅의 이미지로 국민 앞에 부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해먹은 수십 년 해먹은 그 거대한 부정선거의 카르텔에 대해서 용감하게 설사 돈키호테처럼이라도 덤벼드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윤석열 하나밖에 없어.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